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19년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공동체 제작으로 꽃피울 고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문화예술 활동을 꼽을 수 있죠. 노년의 글쓰기로 왕성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꽃피우는 노년의 만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옴팡이라는 소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2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회비가 10,000원입니다. 그것으로 모임날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는답니다. 10,000원으로 문화적 향유를 느끼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서 저는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10,000원의 행복을 줄여 만행이라고 하네요. 노년의 만행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하나요? 기성 작가의 작품을 공부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문우의 작품으로 합평을 해요. 얼마 전에는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로 공부를 했어요. 문우들을 다 데려와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없어 그날 수업을 녹음했죠. 같이 공부하는 문우의 작품 리노아의 금음달은 몇몇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와서 녹음을 했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아우를 위하여를 편집했어요.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아우를 위하여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아우를 위하여는 6.25 전쟁 후 영등포에 살았던 11살 때의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군에 입대한 아우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에요. 수나미는 어린 시절 녹강에서 정체 모를 뼈를 발견하고 기겁한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릴 만큼 마음이 여렸어요. 그런 수남의 반에는 영내라는 힘으로 반 아이들을 제압하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있었죠. 수남은 영내의 악행에 분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어요. 수남이네 반 교생 선생님은 기지촌 아이들이 잘 사는 집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 먹자 혼내는 대신 도시락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친구의 도시락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해서 아이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게 돕는 것을 배우게 해요. 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수나미가 용기 내어 악행에 맞설 수 있게 하죠. 다수의 무관심으로 올바름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폭력과 불의에 굽히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가 세상 모든 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글이에요. 이 글은 1972년 발표된 글인데 시대가 암울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문우들도 처음 읽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987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비교가 되네요. 그럼 노년의 만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를 위하여에서의 이 저기는 반영된 세계는 언제냐 이거예요. 그것을 71년? 70년, 71년이 아닐까요? 72년에 발표했으니까. 네, 그렇게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있잖아요. 그 이중년 그 일그러진 영웅 더 뒤에 작품인가 보네, 그죠? 네, 근데 더 일그러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더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작품성으로는 좀 일그러진 영웅 좀 낫지 않았나요? 그게 뭐 좀 굉장히 그래도 친밀하고 좀 리얼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인물에서요. 소설의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의 가장 취약점이 그 여기도 이제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왜냐면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저기 하는데 그 어린이가 그 저기하고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이문열적인 것들이 너무나 투영이 돼 있어요. 어른스럽고 그러니까 저기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걸 흠집을 잡아내려고 한다. 그것을 모르고 읽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가 근데 이제 어떤 그 갈등을 해소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 새끼 선생님, 그 교생 선생님이 어떤 저기를 해주고 애들이 이제 더불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두려움을 이제 공포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연대의식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말 민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념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딱 우리 좌표를 놓고 보다면 한쪽은 왼쪽에 있고 한쪽은 오른쪽에 있어요. 언뜻 보면 그 똑같이 어떤 그 불이한 세력에 대해서 저기를 그 저항을 하고 하는 거에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문열이가 이문열 소리 듣고 황석영 소리 듣는 이유가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게 70년대 그 초기 작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뭐 개연성이라든가 어떤 좀 짜임새 같은 게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학생들이 전체가 이제 동조해가지고 뭐 반장회를 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선생, 저 교생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황석영이나 어떤 의도를 좀 나타내려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 보기에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좀 이문열 것보다는 좀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랬습니다. 군대 가 있는 아우한테 형이 요새는 이런 식으로 소감으로 써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 저 군대 가서 거기 말 잘 듣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안 되죠. 그래. 군대 가는 요즘 달라서 차라리 다른 그런 걸 경멸을 해준다든가 연주를 준다든가 이거는 자기 잘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좋아했다. 근데 이제 군대도 어차피 메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교실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는 뭐 군대라는 거는 어른이 되긴 했지만 상황적으로 자유가 없는 곳이니까 이제 거기서 군대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릴 때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좀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서간문으로 쓸 때 이제 우리가 작품을 문체를 저기를 잡을 때 구성 같은 거 잡을 때 의도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서간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고 이제 물론 이제 쓰기 쉽다는 것 이제 특정 독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서간문체로 하면은 편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의미라는 내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간문을 하면은 어떤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은 어쨌든 1인칭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인칭을 그 정의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서술자의 위치거든요. 서술자가 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너를 설정했다고 해도 2인칭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기는 그렇고 1인칭으로 해서 내 그 내면을 드러내기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친근감 읽는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를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신빙성이죠. 이제 그 어떤 저기 허구지만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들. 그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것들이나 또 저기 괜찮았던. 저는 이제 중간에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닌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중간에 이렇게 저기 단편으로 이렇게 짧은데도 뭔가 어떤 장면이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그냥 애들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교생이 나오면서 전혀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저기 그 기생충 영화에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거 다 갑자기 지하실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기분 같은 거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신선한 감 같은 거 있어요. 그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집중을 좀 해서 감정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애들이 13가지의 감정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이 작품 안에서. 아랑곳하지 않다가 기대를 하다가 그 나쁜 애들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뭐 폭행에 통쾌하다가 뭐 저쪽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칠어지기까지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편들어주잖아요. 누구가 내려가고 그 부분이 그게 좀 납득이 되나? 갑자기 이렇게 왜 갑자기 변할 수가 있냐? 네, 공을 들인 건 알겠어요. 애들의 감정을 이렇게 계속 공을 들인 건 알겠는데 그 약간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애들이 그 착한 쪽에 동조를 해주는 그게 약간 불자연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억누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 흐름에 맞춰 살다가 이제 이쪽 대세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틈새가 보이니까 그 틈새에 자기의 감정도 이제 표출하면서 이제 또 이쪽으로 그 틈새 쪽으로 몰리다 보면 또 대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애들이 또 그 틈새를 또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영내패, 그 다음에 똑똑한 내패. 똑똑한 내가 애들. 서판이라는 저기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그런 영내패들은 그 당시 군부독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똑똑한 놈 반장이라고 했던 놈은 무기력한 지식인. 그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 그런 이제 그 정치 상황에 봐서 혼란스러운 것을 무질서하고 그런 것들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해도 너무나 이제 이 애들 보면 갈수록 도가 심해져요. 그 이제 부패하고 쟤들까지 학대 행령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은혜는 하는데 근데 누군가 한 사람 나서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나서주지 못했단 말을 다. 그런데 어쨌든 외부에 자극이 됐든 자각이 됐든 간에 나가 이제 그 쪽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반전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이제 같이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장쌤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과정이 이제 두 갈래기를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거야. 아마 우리 아이들 밑에 하나 하고 위에는 또 이제 저기 영내패들 애들 변화 과정들을 보면은 조금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애들이 금방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전에 찍소리 못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최대한으로 작가는 노력해서 그만큼 해놨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본다면은 다른 에피소드를 넣는다든가 한 번쯤 도전했다가 저기 했던 거. 근데 한 번쯤 머리 내놨다가 저기 했던 머리통 깨지는 동렬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티 같은 거를 해가는 것이죠. 저항했다가 이제 탄압받는 그런 동렬. 그래서 이제 그 영대한 아이가 갑자기 확 이렇게 기가 꺾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영대를 좀 생각해봤는데 얘가 이제 싸젠에게 길러지는 하우스보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싸세는 뭐예요? 그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부사관? 네, 그 다음에 부사관. 써전 뭐 이런 뜻인가? 네, 써전. 그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이 아이의 성격을 뒤가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잖아요. 거래부사는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쉽게 여럿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교생 선생이
공부 잘하는 분들은 그 시험 언제 보냐고 자꾸 시험 볼날짜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시험 봤으면 좋겠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고 시험 점수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뭐 그 점수 저 시험 잘 받는 거 해놓고 반장은요 하고 했을 때 교생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살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쭉 얘기하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불어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공포에 대한 하나 이제 그 극복 이야기를 쭉 해나간 건데 아까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장쌤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인이 있잖아요. 네. 그인은 중의적이에요. 그인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아마 그런 대목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건 민주주의가 정의예요, 정의. 정의로운 그러니까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내세웠던 정신, 의식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만약 그 사람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연애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달달한 연애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충격적인 상당히 그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것이 그 시기를 연애로 생각하는 것이 두 사람의 어떤 러브 스토리 그런 것이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해요. 그 이제 연애 시절을 한번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건 성장 소설이에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때 마련됐다는 것인데 그때 이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이제 배웠던 시기에 대해서 연예인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11쪽에 보시면은 뭐 이제 그거 어려운 거 극복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럿이 윤리적인 무관심으로서 정의가 뒷받침 일이 있으면 안 될 거야. 거린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주고 덮것을 우리 다시 한다. 하여간에 이 한 줄 갖고 문학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정도의 안개라는 거 시 하나 있으면 그것이 떠오를 대목이거든요. 근데 얼어주고 덮것을 우리 탓이 해야 된다. 그 개인의 탓이 아니고 너는 저 깊고 수많은 안방을 보고 사생활을 우물하게 숨어있는 우리를 상상해보고 안주하는 그 어떤 소시민적인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활에서 오는 피로 일반화 때문인지 저녁에 이도에서 쓸쓸한 찬바람만 지나간다. 그이가 봄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이 그이는 그때 교선 선생이 아니라 교생 선생이 가르쳤던 가치예요. 더불어 사는 그 다음에 어떤 정의로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완성이 되지. 그 다음에 공간에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그리고 만약 이제 그 아까 그이를 교장 선생님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신격파라는 얘기가 무심코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이가 오는 걸 재빨리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른이노가 올 것이다. 인연중에 올 것이다 해서 어떤 이 저기를 새로운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어떤 그 회의감이 아니라 확신 기대 자각이 왔을 때 아직 가망은 있는 게 아니겠니 희망은 있다 이게 그에게 자각이 되어라. 너무 송두리째가 그의 자각이 되어 참 이거 형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그 일을 그리는 미우침이 되리라. 마지막에 저기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마지막에 이거는 좀 하여간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뭐 하려니까 이거였는데 하여간 작품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있어서도 우리나라 저기 뭐 그다음에 아까 홍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서간체가 아니었다면 동생에 대한 흑자를 설정해놓지 않고 이 작품을 썼다면 그런 부분은 엄청난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내면에 아까 이제 이문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독백으로 나의 어떤 그 현학적이고 내 직접 해온 것좀 어떤 위에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갖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건 동생한테 지금 어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삶을 반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여기서 내 생각을 들으려고 해도
작품성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작품 가치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서간문체라 그것을 커버가 된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71년도에 이게 신동아에 뭐 이렇게 발표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되냐 칼럼 쓰듯이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아마 썼을 건데 작품도 아니고 그때 상황이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싶은데 이제 이걸 소설 형식으로밖에 이제 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현 씨가 이런 식으로 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읽으시다가 여기서 이제 오목내 패들이 등장하잖아요. 축구.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오목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시골같이 돼가지고, 저 영등포에서 그 지들끼리 막 이렇게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축구하고 뭐 이랬나 보다.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닐 테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보편성이고, 그것이 이제 진리인데, 어떤 권력자들이 항상 이제 권력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 적을 설정하잖아요. 처음에 학급비 횡령 그것 갖고 자기 위기가 오니까 오목내 축구로부터 하고 외부에 적을 설정한 거. 첫 번째 페이지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나는 우리가 지금쯤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를 확실히 두고 또한 장래를 굳게 믿기 위하여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아우는 71년도에 군대를 갔다 온 친구 대학생일 거고 70년도에 그 시대가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교련 공부를 시켜서 대학생들이 다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70년대가 아니라 저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그때 결정이 나가지고 막 10개 학교가 동맹휴업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딱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군대를 간 아이지 않을까 이 아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아까 읽어드리는 그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등장 인물이 좀 많이 등장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애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 3명 정도 오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써먹는 것이 열기구예요. 필요 없는 애부터. 그러면 여기서 영래 있고 석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아 있고 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애들 3명 있고 근데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역할이 이제 있으나마나 존재부터 하나씩 이제 떨어뜨려고 걔 빼고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걔는 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걔를 뺐을 때 아무리 엑스트라지만 걔를 뺐을 때 지금의 어떤 극적 분위기하고 그냥 반감이 된다 하면 그것은 걔는 살려줘야 돼. 학창 시절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2019년에는 지역 책방 살리는 프로그램이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지역 책방에서 수업을 하면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준답니다. 저희들은 올해 주염역 근처에 있는 정글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칠판에 써가며 공부하는 소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재밌네요. 노년의 만행 모임에는 수년간 리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앞에서 끌어주셔서 이 모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아요. 리더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노년의 만행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군요. 글 공부를 하면서 노년의 삶을 멋지게 꽃피우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만행을 통해 꽃피울 고향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